안녕하세요.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스티븐 브루스의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이번 1월 이적 시장에서 창의력인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링가드를 웨스트햄에 뺏기고 뉴캐슬은 조 윌록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 윌록은 이번 시즌 말까지 뉴캐슬로 임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ESR, 인케티아, 넬슨과는 다르게 4.5살부터 아스날에서 뛴 윌록은 한 번도 임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외대고루의 아스날 임대가 확정된 후 윌록의 기회는 확실히 적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기회를 받느니 뉴캐슬로의 임대를 선택한 거죠. 윌록이 올 때까지 뉴캐슬은 10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두며 내리막을 걷고 있었고 팬들은 스티브 브루스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록은 이적하자마자 사우스햄튼전에 16분 만에 골을 넣으며 3대2 승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은 강등 싸움을 하는 중이고 뉴캐슬의 팬들은 윌록이 포텐을 터뜨리고 일관성 있는 활약을 보여주길 원할 겁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한 뒤 아르테타는 윌록을 공미 자리에 쓰며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 이유는 윌록이 수비수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윌록의 압박은 많은 감독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었고 그는 그 롤에서 258분을 뛰었습니다. 그러나 윌록이 수비수들에게 압박은 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킬패스나 좁은 공간에서의 드리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선 좀 더 내려와 중앙 미드필드 롤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윌록의 강점은 강력한 전진성과 운동신경, 기동성입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343분을 뛰며 3골 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그의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은 아스날이 몰데를 상대로 4대1로 승리한 경기입니다. 아스날이 상대의 좋지 않은 코너킥을 살려 빠르게 만든 이 역습 상황에서 윌록은 자신의 힘과 스태미나를 보여줬습니다. 니콜라스 페페가 공을 잡았고 아스날이 역습을 시작합니다. 페페는 자카에게 패스를 했고 은케티아와 윌록이 자카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카는 사이드로 뛰어간 은케티아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윌록은 커팅을 통해 마크맨을 따돌리려 합니다. 윌록의 마커는 윌록의 셔츠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록은 포기하지 않고 은케티아의 패스를 받으러 박스 안으로 달려갑니다. 윌록은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며 은케티아의 패스를 어떻게든 터치해냈습니다. 공은 몰데의 키퍼의 뒤로 갔고 몰데의 수비수가 마지막 터치를 가져가면서 자책골로 기록되었습니다. 윌록은 체력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무리 능력에 대한 임팩트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샷맵을 보시면 그는 마치 포처처럼 박스 안이라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슈팅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마무리하기 어려운 골도 3개나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던닥전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은케티아는 오른쪽에서 공을 잡아서 박스 바깥쪽에 페페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윌록이 박스 왼쪽에서 날카로운 침투를 하고 있었지만 페페는 슈팅을 날렸고 공은 수비를 막고 윌록의 방향으로 골절되었습니다. 윌록은 던닥의 수비수들이 파포스트를 막으려는 모습을 보고 슈팅각을 잡습니다. 윌록은 슛을 하기 어려운 골대 위쪽으로 슛을 날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는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윌록은 외질처럼 패스 길을 잘 보는 선수는 아니지만 많이 발전했고 특히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가 많이 나아졌는데 3개의 어시스트를 올렸습니다. 패스맵을 보면 윌록이 아스날의 풀백이 상대 윙의 과부하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는지 그래서 어떻게 키로스 기회를 만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윌록은 중앙으로 침투시키는 패스보단 주로 측면에 있는 팀원들에게 패스를 보내는데 이거는 아스날을 상대로 하는 팀들이 뒤로 내려앉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윌록의 슛 어시스트 맵을 보시면 윌록이 딥라인 미드필더 롤처럼 다이렉트 패스를 하는 위치 혹은 전형적인 공미처럼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는 위치보단 크로스를 올리는 포지션에 위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몰데를 상대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에서 윌록의 크로스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발이었지만 윌록은 마커가 없는 프리한 페페를 포착했습니다. 페페는 크로스를 잘 컨트롤해서 은케티아에게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각도는 페페가 좋아하는 각도였기 때문에 욕심을 한번 내봤고 공을 휘어차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경기에서 윌록은 이번엔 오른쪽에서 또 다른 정확한 패스로 넬슨의 골을 도우며 2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소아레스는 페페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윌록은 도우려고 뛰어갑니다. 페페는 윌록이 좋은 위치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패스를 찔러줍니다. 윌록은 빠른 속도로 그의 마커를 따돌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팀원을 탔습니다. 윌록은 넬슨이 마커보다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크로스를 했습니다. 패스는 좋은 속도로 중앙 수비를 따돌리고 키퍼가 손을 쓸 수 없게 올라가야 하고 넬슨이 건들 수 있게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패스는 완벽했고 넬슨은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수비적으로 윌록은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는 그의 피지컬만 믿는 경향이 있고 중요한 수비 상황에 집중력을 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은 52.2%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뉴캐슬은 39.6%의 점유율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에서 그는 아스날에서보다 많은 수비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위 그래프는 윌록이 수비 지역에서부터 상대 페널티 진영까지 얼마나 많은 지역을 커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확한 지시와 지원이 있다면 윌록은 수비 능력을 개선하고 육각형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브루스는 윌록이 오기 전까지 4-3-1-2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칼럼 윌슨이 공격을 선도하고 알미론이 공미로를 맡았습니다. 존조 쉘비, 제프 핸드릭, 그리고 아스날 유스 출신 아이작 하이덴이 주로 3미드를 구성했습니다. 윌록은 주로 이 3미드에서 뛰게 될 것이며 스트라이커의 공격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윌록의 운동 능력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공을 빠르게 전환시키는 박투박 롤에 알맞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뉴캐슬로의 임대는 윌록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개선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스날에겐 윌록의 포텐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고 앞으로 윌록의 자리가 어디가 될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뉴캐슬은 다이나믹하고 폭발적인 원석 같은 미드필더를 팀에 데려왔습니다. 이 임대가 성공적이라면 계속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날은 계약 기간이 2023년인 이 유망주를 여름에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